자, 요 내용대로 다시 갑니다. 요 웹이라는 폴더를 제외하고 내부 거. 자, VS 코드에서 현재 위치에다가 mkdir, html과 css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끝내려고 했던 css 안에 베이스와 src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css 안에 베이스 그리고 css 안에 src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그래서 만약에 할 건 css라고 쓰던지 아니면 cp라고 하는 옵션을 붙이면 없으면 알아서 생성하게끔 하라 라는 명령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면 왼쪽에 폴더가 생성이 되죠. 자, 베이스 src고 여기 있다. 생성시키고 그 다음에 터치 index.html과 그 다음에 html 폴더 안에 들어있는 연결하려고 하는 파일 이름이 layout01.html이니까 layout01.html 또 css 폴더 안에 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reset.css와 css 안에 src 안에 들어가 있는 layout01.css를 만들면 되겠죠. 사실 굳이 이렇게 만드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만드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이런 거에 저 뭐 어떻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왼쪽에 보시면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가지고 파일과 폴더를 생성시키면 됩니다. 네. 자, 여러가지 방법 다 눈에 익으라고 지금 하는 뿐이에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인덱스가 생성됐고 HTML 폴더 안에 HTML 폴더 내부에 파일이 만들어졌고 CSS 안에 베이스 안에 있는 리셋과 src 안에 있는 layout 01 모두 생성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인덱스에서 우리는 layout 01로 이동하게 만들 거죠. 간단한 HTML 코드와 함께 불필요한 건 일단 안 쓸 거는 지우고 나중에는 있는 게 낫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KO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동할게 스크립트 태그 쓸 건데요. 스크립트 태그는 헤드 안에 써도 되고요, 바디 안에 써도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뿐이고 지금은 그냥 바디를 안 쓰고 자동으로 이동하게 할 거니까 여기 쓰는 겁니다. 스크립트에다가 윈도우 location 하고 위치는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HTML 안에다가 layout 01.html로 이동해라 하고 종료. 자바스크립트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눈에 익으시는 걸 먼저 권장을 드려요. 자, 그럼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HTML 폴더 안에 있는 layout 01이라고 하는 현재 위치 기준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문서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는 자동으로 생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직접 다시 쓰셔야 됩니다. 자, 필요한 코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하나 다 썼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layout 01.html 이렇게 정확하게 파일 이름까지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스크립트는 안 쓸 거니까 일단 패스. 위치도 정확하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거니까 나가서 CSS 안에 들어있는 src에 이를 불러와라 라고 할 건데 문제는 얘뿐이 아니라 여기는 리셋도 불러올 거죠. 리셋이라고 하는 아이는 간단하게 하자면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여러가지 여백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웹페이지 내가 작업하게 디자인하기 전에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웹페이지의 기본 기능들을 초기화 시켜놓고 작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리셋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뭐 깊이 들어갈 거 아니니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링크하고 아까 보셨던 CSS 안에 베이스 안에 있는 리셋을 불러오겠다라는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순서는 요게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뒤집어져 버리면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얘가 나중에 쓴 거다라는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디자인하는 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셋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할 파일을 나중에 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세팅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파일 접속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제공해 드릴 문서에서는 리셋이라는 데이터는 일단 빼놨어요. 헷갈리실까봐 일단 빼놓은 거고, 이 안에 리셋의 개념들을 미리 담아서 진행할 건데 우리는 따로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코드가 제대로 잘 나왔는지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점검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웹 테스트 정도만 쓸 거고요. 자, 그래도 H1으로 쓰는 게 낫겠죠. 자, H1 안에다가 웹 테스트라고 일단은 써주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리셋과 레이아웃 공일 모두 잘 먹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이쪽 문서로 자동으로 열려요. 자, 열면 자, 리셋 CSS를 열어주고요. 리셋 CSS 우리가 골뱅이 캐릭터 셋 UTF-8 하고 세미콜론 꼭 들어간다는 거, reset.css 확장 설명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은 테스트니까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는 뭐 DAA, CAA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내용 쓰시면 끝나는 거고요. 자, 리셋 CSS는 HTML 웹문서의 바디에다가 색깔을 들어가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저는 이제 레이아웃 01 쪽에서도 둘 다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다가는 두 개 쪼갤게요. 자, 이곳에도 내용을 써도 되겠죠. 자, 파일 이름 레이아웃 01.css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셋 써야죠. 자, 캐릭터 셋 UTF-8 그쵸?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아까 글자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H1에다가는 글씨 색깔을 간단하게 파란색으로 점검을 해봅니다. 자, 모두가 다 정리가 됐는지 확인할 건데요. 이제 둘의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HTML 문서를 열어서 서버를 한번 구동을 시켜 보시면 되겠죠. 자, 라이브 서버 파일을 이용해서 연결하셔도 좋고,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저는 라이브 서버가 안 보이네요. 그냥 브라우저 싱크로 돌려볼까요? 자,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 파일 글자 색깔 다른 색깔 들어간 거 확인했고, 배경 색깔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엄밀히 말하면 F12 눌러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어렵다면 이렇게 쓰는 방법도 하나의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다 나왔으면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레이아웃 01과 리셋은 CSS 문서가 리셋을 열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옆에 거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일은 이해가 아니네요. 이 두 개의 문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둘 모두 캐릭터 셋을 쓰실 필요는 사실상은 없어요. 써도 돼요. 쓰면 좋죠. 쓰면 좋지만 안 써도 괜찮습니다. 뒤어오는 문서의 경우는. 자, 이런 점들도 착안해서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이걸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돌아와서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나 여러 개 했다면 자, 넘어갑니다. 자, 리셋 테스트 내용 써있죠? 점검하고요. 자, 리셋에다가는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 정도만 일단 쓰겠습니다. 단 미리 얘기해요. 아스타리스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이러한 표기법은 사실상 권장하지는 않아요. 임시로 쓸 거고 하나씩 늘려가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리셋에서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마진을 없앨 거고요. 패딩을 없앨 겁니다.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다음에 폰트 서체 이름을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데, 브라우저마다 그냥 써버리면 서체명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명도, 어떤 건 궁서, 어떤 건 구딕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계통
세리프라고 해서 전부 다 고립계통으로 나타나게끔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상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겠죠. 밑에 있는 HR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내용을 쓸 텐데, 당장은 HR은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쓰겠구나, 쓸 것 같으니까 일단 쓸게요. 자, width 값 100%라고 쓸 거고요. 높이 값은 없앨 거고요. 자, border라고 쓰겠습니다. 자, 당장은 어렵다면 저렇게 그냥 뭔가 선 주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 샵 해서 간단하게만 정의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하다가 중간중간 돌아와서 표기할 거고요. 리셋 CSS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볼 거는 없습니다. 자, 여기 바디에 써 있는 배경 색깔은 이 화면상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여기다 쓸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써놓은 건데, 지금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빔으로 보시면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배경 색깔은 우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여기 보이는 600픽셀에 500픽셀짜리 뭘 만들어라? 박스를 만들어라 입니다. 자, 그쵸? 자,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을 만들 것인가 라고 점검하기 위해서, 자, 웹 테스트, 자, 웹 레이아웃 테스트라고 먼저 쓰고 일단 HR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부터 실제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테스트보다는 체크하고 쓸게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름은 샵 랩이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일단은 id 랩이란 얘기겠죠. 근데 태그를 제가 뭐 div를 써라, p를 써라, a 써라 이런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유출을 해보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제가 리스트를 갈라낸 아이죠. 내용도 아니죠. 제목도 아니죠. 뭘로 써야 돼요? 그죠, 디아이브에 맞겠죠. 왜? 특별하게 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박스는 아닐 테니까, 당장은. 그러니 저는 div 태그를 이용해서 id 랩이라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현재 위치는 layout 01.html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끝났다면 우리는 리셋 CSS는 아까 간단하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잠깐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레이아웃 01 쪽에서만 우선 사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01.css 위치에서 이 아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600이에요. 아이 랩이니까 우리는 랩이라고 하는 아이를 앞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아이디는 샵. 네. 얘 선택 어떻게 해요? 아이디에요. 아이디는 어떻게 해요? 샵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원하는 거 width 사이즈가 600 픽셀, 높이 height 500 픽셀이라고 적용을 하고, 면 자체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아이를 이용해서 배경 색상을 써있는 왼쪽 하단에 써 있습니다. 보시면 AAFFAA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샵 AAFFAA라고 쓰시면 되겠죠. 단 두 글자씩 끊었을 때 색깔이 축약이 모두 되니까 우리는 AAFFAA보다는 네, 맞습니다. AFA로 쓰시면 된다. 그럼 결과물은 박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뭐예요?
한쪽 끝에 있는 것보다는 화면상의 가운데 있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을 테니까 언급을 하지 않는 내용 중에 네, 맞습니다. 마진을 오토라고 써주시면 좌우 가운데가 먹습니다. 자, 한 가지 뭐 더 팁만 드릴게요. 여기다가 100 픽셀하고 한 칸 더 띄우시면 이 기능에 의해서 위에도 100픽셀만큼 100픽셀만큼 내려와서 배치가 됩니다. 중간에 컴마는 없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현재 상태 결과물 내용을 보시고 자, 그건 없는 거니까 잠깐 지우고요. 자, 현재 결과물에서 자, 내용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물들은 여기까지 됐고요.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id 랩이라고 하나 만들었고 안에 글씨를 보시다면 직접 쓰셔도 되는데 내용 꼭 차후에 지우셔야 되기 때문에 안 썼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로값, 높이값 썼고요. 배경색깔 썼고요.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를 썼습니다. 저는 이어서 그냥 두 개 한꺼번에 썼는데 따로따로 쓰시는 게 사실은 관점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박스는 바로 얘였죠. 상단에 박스 하나, 중간에 박스 하나, 끝에 박스 하나입니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틈은 전혀 고민하지 마십시오.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id 헤더, id 섹션, id 부터 그리고 사이즈 가로는 원래 있는 사이즈와 가로 똑같고요. 높이 각각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있습니다.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주석을 달아서 구분해라. 자, 구분하고 구분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이제 각각의 파트를 시작하는 곳에 구분해 놓으면 찾기 편하다라는 언급을 드리면서 자, 한꺼번에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다 직접 쓰겠습니다. 헤더, 섹션, 푸터의 경우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자, 해당 태그 위에 가로가 600픽셀이에요. 근데 감싸고 했던 id 랩도 사실은 600픽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을 가로값 600픽셀을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같은 값으로 꽉 찰 건데 100%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늘어나고 줄어라 라고 한다면 오토가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이게 아니라 무조건 꽉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오토보다는 100%를 쓰겠죠. 자, 그런 다음에 높이값 쓸 거고요. 자, 각각 첫 번째 i는 100픽셀이고 두 번째 i는 300인가요? 마지막 i는 100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도 자, 써놨죠? FF0077 줄여서 F07 FA003F 라고 자 F07 그 다음에 FA0 0AF 하나요? 자, 각각의 값을 03F군요. 03F라고 값을 각각 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자, 조금 줄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나왔죠. 단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미 뒤에 있는 배경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배경 색깔 필요한가요? 지우셔야죠. 네, 필요 없는 거 갖고 있으시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확인했으면 빨리 처분하세요. 처분하시고 한 가지 더 팁, 그대로 두셔도 관계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00, 300, 100, 500이 이미 안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감싸고 있는 ID 랩의 높이값 500 필요 없잖아요. 없어도 똑같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저는 오토로 쓸래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min height를 써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개량을 하는 거예요, 코드를. 만약에 높이값 500으로 고정시켜 버리면 내부에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거나 조정이 됐을 때 늘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코드를 늘려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결과물에 대한 표현은 달라진 것이 한 개 없고요. F12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태그 각각의 확인해 보신다면 헤더 여기 있고요, 섹션 여기 있고요, 푸터 여기 있습니다. 3개 모두 있고 3개 모두 감싸나 있는 ID 랩 여기에 모두 높이 500이라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매우 작기 때문에 스타일 여기서 내용 확인해 보면 500이라고 써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결과치는 여기 써 있는 내용처럼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쓰겠습니다. 지금 보신 표에서는 ID 랩에 대한 수정 내용은 안 썼어요. 밑에 있나? 여기 있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삭제한다 써 있죠. 자, 내려가서 확인해 보시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노란색이 있는 박스가 누구예요? ID 섹션이죠. 자, ID 섹션이라고 하는 아이 내부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섹트 01과 클래스 섹트 02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왼쪽, 오른쪽, 좌우 나란히 들어가 있던 얘기예요. 좌우 나란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 픽셀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제가 만들어 놨네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하시고 또 만들어 보셔야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내용상으로 자, 요 아이를 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 박스가 2개가 들어갔죠? 2개가 들어갔으니까 왼쪽에는 이 섹션 안에다가 클래스 섹트 01과 섹트 02를 만들어라 라고 할 테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섹트 0 해가지고 내용을 씁니다. 자, 내용을 썼다면은 결과물을, 자, 일단은 요거 안 지우고 써볼게요. 자, 섹션 안에다가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섹션 내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CSS에서도 섹션 끝나는 뒤에다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네. 여러분이 써야 되는 곳은 그 안에 항목들끼리 뭉쳐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써요? 여기서부터는 헤더다, 여기서부터는 섹션이다, 여기서부터는 푸터다 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의미 없겠죠. 자, 섹션 내부에서 쓸 건데요. 자, 헷갈린다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도 살짝 들어가서 인덴트 들어가서 클래스 섹트 01 또 클래스 섹트 02 이렇게 쓰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아이디 섹션 안에 들어가는 아이다 라고 대놓고 보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건 얘기를 드려요. 하지만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냥 들어쓰기 하세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쓰시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쓰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 내용 써보겠습니다. 섹트 01의 경우는
width, 자 가로값 40%였어요. 높이값, 자 300이죠. 100%로 쓰실지 300 그대로 쓸지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저라면은 그냥 300 픽셀이라고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자, 컬러의 이름은 329664, 되게 길게 써놨네요. 329664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가로값 60%, 높이값 300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뭐죠? 네, O3라고 쓰시면 되겠죠. 해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섹션이라는 글자는 왜 안 사라져요? 지워야 사라지죠. 안 지우고 싶으면 안 지우고 싶으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박스가 밑으로 떨어져 있네요. 그쵸? 옆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박스를 옆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한 가지 기능을 배우겠습니다. 무엇을? 네, 플롯입니다. 플롯은 어디 써라? 형제들은 다 써라. 위치는 그냥 여기 맨 앞에 쓰는 거 맞아요. 자, 플롯 레프트라고 쓰시는 순간 왼쪽 오른쪽에 배치가 되는데 이놈의 섹션이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날리는 거고요, 지우는 거고, 실제 실무에서는 날릴 리가 없죠. 왜냐면 이게 이 영역에 대한 제목일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헤더에 H1을 넣어요 원래는. 근데 일단 지금 보여드리려고 여기 썼으니까 건너뛰고 H2라고 쓸게요. 자, H1은 하나의 문서에 한 번밖에 못 쓴다, 기억 잘 하시고 H2라고 쓸 거고요, 쓸 겁니다. 자,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과감하게 날리세요. 자, H2라고 썼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순서상은 여기겠죠? ID 섹션 자식인 H2에다가, 자, H2에다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맛보기용입니다. 가로값, 높이값,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 네, 지정된 영역보다 넘치는 것은 무엇을 해라? 숨겨라. 그러면 H2의 사이즈가 가로와 높이값이 뭐예요? 사이즈가 없잖아요. 지금 0이잖아요. 그럼 0보다 넘치는 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아, 비저빌리티 하면 보여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왜 안 사라지지?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해놨어. 아, 네. 아, 얘기 잘하셨는데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비저빌리티. 자, VISI 아이고 BILIT TY. 자,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일부러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I 4개 끝에 Y.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아이는 얘도 히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이즈는 그대로 있어요.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보이지만 않는 거예요. 보이지만 않고 그 색 영역은 네, 영역은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권. 긁는 복권. 긁는 복권처럼 자리는 존재하는데 가려만 놓은 거죠. 그럼 여기를 나타나게 하려면 비접을 해라, 보이게 해라 라고 하는 영역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지정된 사이즈보다 넘쳤을 때 숨겨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디스플레이 논 하면 안 돼요? 디스플레이 논을 제가 아직 설명드린 적도 없는데 이런 게 있던데 이거 쓰시면 큰일 나요. 이거 쓰시는 순간 뭐랑 똑같은 거냐? 그냥 이거 안 쓰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영역이 무엇입니다라고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쓰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근데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써버리면요, 이 아이를,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읽지 마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언제 쓰느냐, 진짜로 안 보였다가 내가 걔를 선택했을 때 그제서야 나타날 때, 그런 경우는 안 읽었다가 나타나면 그때 읽어야 되겠죠. 그럴 땐 디스플레이 논에서 기능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애초에 보이지 않게 할 거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게 할 건데 그냥 존재는 하지만 숨기는 역할로 할 때 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명품 브랜드 로고를 안 보이게 숨겨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명품 브랜드 로고를 가방 안쪽 어디에 숨겼잖아요, 유명한 것들은. 근데 그걸 떼어버렸어요. 그럼 걔는 뭐예요? 그냥 짝퉁이 되는 거지 뭐. 로고 자체가 아예 없고 시리얼 번호 없다면. 근데 진짜로 그게 안쪽에 들어있고 뭐가 보인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낫지 않을까라고 비유를 좀 해봅니다. 자, 요 덤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아이 왼쪽 정렬해라, 그 다음 앞에 있는 아이가 정렬되어 있으면 그 옆에 정렬해라 라는 뜻이고요. 나는 그냥 얘네 왼쪽 얘는 오른쪽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플롯 레프트가 아니라 플롯 라이트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둘이 합치면 100% 일치하니까. 단 0.0000001%라도 넘치면 떨어집니다. 밑으로.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하나 남았죠? 부모의 배경 색깔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해라? 치워라. 자, 더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보이는 내용일 겁니다. 추가는 또 보면서 하자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 보실 내용은 얘인데 그냥 늘리려고 하다가 따로 만드세요 라고 했는 거예요. 자, A 사이드라고 하는 일단 박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3개의 슬라이드 사이드 1, 2, 3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자, 섹션 밑에다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섹션 내부가 아니라 바깥이니까 섹션이 끝난 시점에서 id A 사이드 라고 만드는 거고, 자,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밑에다가 id A 사이드 라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라고 한 번 더 HTML 표기를 해주시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내부에다가 또 제목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제목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A 사이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 클래스 사이드 01부터 3개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3개 박스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해서 저는 사이드 3개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었어요. 혹시 제가 지금 쓴 게 신기하다 싶으시면 여기 별 3개가 3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VS 코드는 달러를 쓰면 자동으로 카운트 1, 2, 3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뭐 이렇게 달러 쓰면 2자리를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물을 만든 다음에 자, 오른쪽에 들어가서 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섹션은 해놓고 쭉쭉 내려가면 푸터 전에니까 다시 이 자리에 뭐 하겠어요. 저는 여기 사이에다가 푸터가 아니라 A 사이드 만들어주고, 자, 이 자리에 ID A 사이드는 꽉 차는 거잖아요. 가로값. 자, 가로값 100%, 높이값 일단 300이라고 했으니까 300픽셀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300픽셀이라고 구분을 해놓고 배경 색깔이 하나 필요한 내용이니까 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필요한 색깔은 내용 봤더니 A62700.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자, A가 아니라 D군요. D62700 해서 색깔 만들어 놓고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박스가 들어있는 거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제목은 안 볼 거니까 샵 A 사이드 안에 들어있는 H
2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난 숨겨야지. 자, 위에 썼던 내용 확인해 보면 얘랑 똑같죠? 카피해서 옆에다 쓰셔도 상관없고, 아니야 일단은 좀 어려우니까 연습을 좀 해야겠어 하신다면 가로값 0, 높이값 0, 오버플로우 히든 이렇게 직접 작성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H2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정리가 돼서 안 보이고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박스에 대한 내용을 또 써봐야겠죠. 자, 세 개는 클래스 사이드 01부터 3, 2라고 쓰시겠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i는 모두 자, 가로값 3분의 1이에요. 3? 자, 쓰고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높이값 300이네요. 300 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써서 각각의 색깔들이 AD 뭐야 이거 ADAADD. 자, 제 마음대로 막 썼군요. 자, ADAADD. 그 다음에 자, BTO는 자, 그 다음 내용 색깔이 6072 59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6FDD. 네, 됐습니다. 자, 해서 각각의 색깔을 만들어 놨는데, 자, 문제는 이제 가로죠. 저 가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하면 될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컴퓨터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과 봅니다.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어라라?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하시면 한번 찍 하고 선택을 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게 낫겠죠. 난리가 나 있네요. 자, 이건 아닌 것 같아. 플롯 처리 안 해서 그럴까요? 그럼 플롯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도 플롯 레프트라고 써봅니다. 자, 플롯 레프트하고 결과 다시 확인해 봤더니 옆으로는 됐는데 하나, 둘, 셋. 딱 글자 크기만큼만 가로값을 가지고 있죠.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글자 지우는 순간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는 일단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흔히 말하면 100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100 나누기 3 하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33.33333333333333% 되겠죠? 네. 세상에 이거를 쓰라는 걸까? 일단 궁금하니까 써놓고 봅니다. 써놓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들어는 가요. 와, 들어갔다. 근데 너무 기니까 줄여봐야지. 얼마큼 줄여야 될까? 에이, 뭐 소수 좀 필요하겠어. 줄여봅니다. 자, 줄이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 모질라요. 왜요? 600픽셀 기준으로 33.3% 해버리면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200, 2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가 모자르잖아요. 6픽셀은 모자르는 거예요, 따지면. 왜? 가로가 600이니까. 그죠? 100픽셀당 1픽셀 모자른 거에 6픽셀이 모자르니까 당연히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자, 이거 쓰는 요령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3개 넣었는데 요령은 이거예요. 3개를 다 합쳤을 때 100%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34% 하시면 눈썹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들은 티가 나기 때문에 한쪽 끝에 좀 많네 라고 보입니다. 그거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유달리. 자, 상관없다, 괜찮아 라고 하시면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안정감 있게 보이고자 하신다면 가운데 거를 34%로 늘리시면 티가 덜 나겠죠. 첫 번째 방법, 쉬운 방법. 하지만 본연의 방법은 이게 아니라 권장하는 실제 방법은 33.3
3, 3, 3, 3, 3, 3 해서 소수점 6개짜리까지 계산하시는 것이 기본 권장이자 원칙입니다. 조금 심하면 8개짜리까지도 갑니다. 적게는 3자리까지.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맨 마지막에 요 단위를 100% 맞췄는데 얘가 3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티가 거의 날 수가 없죠. 많이 나봐야 1픽셀이니까.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장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롯에 대한 이야기와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내시면은 좀 아쉽죠? 왜? 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높이값 300으로 다 처리해 놓은 상태예요.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한 높이값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싶으니까 배경 날리고 정리하고 싶은데 높이값 여기를 오토로 쓰시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날까요? 푸터가 저장하고 확인해보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푸터는 사라졌는데 푸터라는 글자는 살아있어요. 글자만 밀려요.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이 나중에 있지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푸터 어디 갔냐는 거죠. A 사이드의 높이값은 제로가 된 거죠. 왜? 내부에 있는 아이들의 얘네들을 플롯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상으로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원래는 얘네들이 딱 붙어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플롯이라는 기능을 쓰는 순간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공백이 생기게 되니까 밑에 와야 하는, 밑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 푸터는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에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부터 만들면 헤더, 섹션, 그 다음에 요거 A 사이드, 그 다음에 푸터 이렇게 약간씩 뒤로 만든 아이가 앞에 있거든요. 턱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구멍이 떠있네. 오예, 여기 내 자리가 올라오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푸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끌고 내려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A 사이드를 높이값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다면 아까처럼 높이값을 300이라고 쓰시는 거고요. 자, 지금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플롯을 썼다면 그 형제들은 전부 다 써라. 단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요소, 즉 디자인과 관계없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아이를 뭐해라? 플롯을 제거하는 명령어를 써라.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아이를 플롯을 제거하는 플롯 기능을 제거하는 명령어를 써라. 이게 뭐다? 네, 이거를 우리는 클리어 보스라고 한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쓰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자, 저는 여기 있는 형제들처럼 쓸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HTML에 들어가는 태그가 아니라 가상의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누구로? 애프터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시글 태그를. 자, 애프터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려면 이러한 태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HTML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HTML에 들어가게 만드는 누구에다가 CSS에서 만들어 주셔야겠죠. 어디서? 형제들끼리가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부모에서 A 사이드가 id A 사이드가 어떻게 해라? 콜론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 주어라. 이때 2개짜리는 최신 브라우저는 먹지만 구형 브라우저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해라? 구형 브라우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환경도 작성을 해줘라. 이것을 콜론 하나짜리와 2개짜리를 모두 작성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는 같이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컨텐트라고 부른다. 자, 컨텐트 내부에 글자를 삽입해서 가상으로 있는 아이를 뭔가 존재하게끔 만들어 쓰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존재만 하게끔 따옴표를 만들어 줍니다.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구형 브라우저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하나 해서 스페이스라는 어떤 크기를 만들 수 있게끔 공간을 해주고요. 이 아이를 뭐해라? 위에 써있는 클리어 보스를 씁니다. 단 클리어 보스는 블럭에서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애프터는 블럭의 기능이 아니라 인라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 자, 이러한 개념까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야 원하시는 내용대로 처리가 됩니다. 자, 형제들은 플롯을 쓰고요. 그 형제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아이를 가상으로 존재하게끔 만든다. 자, 결과 한번 보고 좀 더 보겠습니다. 결과물은 이제 부터까지 모두 생성이 된 상태고요. 코드를 보면 A 사이드에 제일 끄트머리 내부에 보면 이거 제가 주석으로 보여드린 거고, 똑같이 생긴 아이가 여기 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애프터는 꺽쇠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렇게 존재하게 돼서 이 아이가 클리어 보스로서 사이즈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생성한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용 정리가 쭉 되어 있고요. 자, 코드 한 번 더 붙어보겠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아이는 33.33333이라는 개념. 자, 확인하시고요. 태그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 쓰고, 자,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위에 좀 더 요약해서 좀 더 좋은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아티클이라고 하는 아이가 또 있네요. 이 아티클도 한번 우리는 생성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있던 내용들 모두 다 한 번씩 다 훑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요거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아이디의 아티클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빼놓고, 자, 마찬가지로 HTML 뒤에다 쓰라고 해놨으니까, 자, 밑에다가 쓸게요. 자, 이거 F2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A 사이드 밑에다가 ID 아티클을 하나 만들고, 그 내부에 div를 총 3개를 만드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클래스 아트 01부터 03까지 써라 라고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뭐 제목이 필요하다면 A2 해서 필요한 내용 뭐 아티클이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로서는 내용들을 또 작성을 하겠죠. 자, 이거 잘못 썼네요. 자, 아트 뭐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자,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자,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 잘못 썼네. 자, 그래서 HTML 코드를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마찬가지 또 내용을 구분해서, 자, 아티클에다가 내용 써줘야겠죠. 꼭 위에 올라가고, 자, ID 아티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2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아트 01부터 3, 2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미리 얘기를 하기 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뭐예요? 얘네들은 이미지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미리 괜히 유출을 해보자면, 미리 안 하셔도 돼요. 미리 괜히 유출을 하자면 그것도 들어가라. 클리어보스라는 기능도 만들어줘라. 즉 아티클에 애프터와 컴마 자 요까지 만들어서 뭔가를 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까지 유출을 미리 하실 수 있으면 매우 좋은 거고, 안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용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의 경우는 가로가 똑같이 100%니까 100 되고 100%에 그 다음에 높이 값에 대해서는 300픽셀이라고 써놓고,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D62700 쓰면 되겠지만 안 쓸 거예요. 왜요? 어차피 줄 거니까. 이미 눈에 익었다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대신에 내가 이걸 인지를 하고 있다면 안 써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쓰고 확인하고 하세요. 처음부터 막 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냥 제가 지금 여기 처음부터 쓰는 요 모든 내용들을 한 번도 결과물을 안 봐도 알아요.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천천히 가늠하면서 쓰세요. 자, H2 같은 경우는 내용 안 보이게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값 0, 높이값 0, 오버플로 히든 하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는 나중에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요. 또 내려갑니다. 아티클 010203의 경우는, 자, 아티클 01이 가로값 30%고요. 높이값이 300픽셀입니다. 그쵸?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자, 네, 2, 7, 2, 9, 4, 네, 이 맞습니다. 해서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2와 03은 가로값 똑같죠? 가로값 70%라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은 150픽셀로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서 각각 색깔을, 위에 거는 자, FF7259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건 뭐죠? 자, AD6FDD 이미 했으니까 똑같이 뜨네요. 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지겠죠. 옆으로 배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가 왼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플롯 레프트라고 쓸 거고요. 얘는 네,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플롯 레프트 다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3개 모두 다 썼습니다. 일단 궁금할 거예요.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푸터는 지금 사라질 거예요. 자, 얘가 있구나. 사이즈가 있으니까 아직 사라지진 않겠네요. 자, 숨기는 건 잠깐 나중에 보고 확인해 보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다 끝났네? 어휴. 자, 끝났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유출을 해봐야겠죠. 자, 순서를 보자면 01이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01 옆에 02가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러니까 02가 옆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둘이 합쳐서 이미 딱 맞게 100% 채워놨습니다. 들어갈 자리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질 건데 어디로 떨어질까요? 여기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내려가다가 중간에 뭐가 하나 턱이 있네요. 그럼 얘는 턱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또 얘기하자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박스를 만들어요. 플롯 레프트에서 또 박스를 만들어요. 플롯 레프트에서 박스를 만들어요. 플롯 레프트에서 박스를 만들어요. 플롯 레프트에서 박스를 또 만들어요. 해서 여기까지 딱 끝났죠. 또 플롯 레프트에서 박스를 더 만들면 어디로 갈까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내려오는데 바로 앞에 턱이 있네요. 일로 와요. 일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좀 길게 만들었다. 자, 요만큼 만들었다 칠게요. 그럼 다른 박스는 이제 어디로 올까요? 여기 못 가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 거 같죠? 요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길면 여기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아니면 요게도 없다면 여기 걸려요. 화장을 노리시죠. 네. 툭
툭툭. 자, 이거를 세로 슬쩍 돌려볼게요. 자, 좀 잔인한 얘기 좀 합니다.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어요. 바위가 툭툭툭툭 이렇게 있어요. 열심히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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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럼 어디로 떨어져요? 여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낭떠러지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열심히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여기 걸리겠죠. 여기서 또 떨어지면 여기 걸리겠죠. 또 떨어지면 여기 걸리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좀 잔인한 얘기였어요. 대충 느낌 아시겠어요? 자, 열심히 옆으로 나열해서 너무 잔인해서 그냥 바로 지웠는데, 이렇게 나열했다고 쳤을 때 여기 있는 아이가 무조건 왼쪽에 걸릴 수 있게끔 중간에 턱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딱 내려오다가 여기 있네? 그럼 나 여기 내 자리 들어가는 거죠. 공간 있네 하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플로 레프트 만들어 버리면 얘가 난 어디로 가지? 내려가는데 여긴 없네? 옆으로 가요. 쭉 가도 여기 뭐가 하나 있네? 여기 딱 걸려요. 1픽셀에 걸리는 거죠. 와, 그 미묘한. 네, 미묘한 차이 걸려요. 그러면은 다른 아이는 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없네? 그럼 여기로 올 것 같죠?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여기 걸려요, 또. 왜? 얘보다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옆으로. 네,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작다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작아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신경 잘 쓰고 만들어야 돼요. 조금 정리가 되나요? 플롯을 그래서 잘못 쓰시는 순간 결과물이 되게 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 자체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내용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부모의 높이 값이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토를 줄 거고요. 오토를 준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 아티클의 높이는 제로가 되겠죠. 왜? 내용물들이 어느 것 하나도 담겨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있지만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애프터라고 하는 가상의 매개체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처리를 하겠죠. 애프터를 통해서 빈 여기에 내용 쓰고 디스플레이 블락 만들어주고 클리어 보스라고 써주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푸터라는 내용까지 보여서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매우 깔끔하게 내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다음 내용 일단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자, 이건 뭐예요? 위에 높이가 좀 작아졌고요. 아래 높이가 길어졌네요. 그러면서 아티클 01, 아트 01이라고 하는 애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세상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 다음 거, 자, 요거까지 하고 위에 거 조금 수정할 거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ID 컨텐트라고 되어져 있는 박스를 또 만들려고 해놨으니까 또 추가할게요. 자, HTML에서 ID 컨텐트라고 쓰고요. 자, 마찬가지 H2 쓸 거고요. 자, 끝나는 곳에다가는 영역 만들어서 구분할 수 있게끔 자, 다각적인 최소한 큰 틀은 정리를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클래스 아트 01부터 또 위에랑 똑같은 이름으로 제가 써놨어요. 자, 근데 제가 아니에요, 잘 쓴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릴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내용대로 또 만듭니다. 시작. 네. 자, 틀 만들어서 자, ID 컨텐트라고 박스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자, id 컨텐트 안에 들어가는 h2에 대해서도 만들고, 또 위에처럼 클래스 art 01부터 또 만들겠죠. 또 여기다가 id 컨텐트에 자, 애프터와 id 컨텐트에 애프터, 자, 두 개짜리를 해서 컨텐트에 들어가는 내용도 써야겠죠. 이건 뭐 바로 쓴 적이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블락이라고 쓰고 클리어 로스 또 씁니다. 자,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좋으니까 계속 쓰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자, 내용들을 또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h2는 또 마찬가지 숨길 거예요. 언제까지 왜 반복을 해야 될까 싶을 생각이 들 때까지. 자, 0 높이값 0 그 다음에 오버플로 히든 자, 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트 자체도 가로값 100% 쓸 거고요. 높이값 자체에 대해서도 300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오토라고 써도 가늠 되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혹시나 이해 안 가시면 얘기하세요. 또 채워서 다시 할 테니까. 자, 내용 써놨고 아티클 010203은 자, 얘는 가로값 30%였고요. 높이값 3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위에서 언급했던 색깔 다 똑같잖아요. 자, 요거만 불러올게요. 자, 얘 정리하고 가로값 70%의 높이값 다르니까 패스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얘 모두 색깔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자, 속 됐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높이값만 02가 100 몇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오는데 50이네요. 밑에 거 350이고 150 픽셀이고 밑에 거는 300 픽셀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현재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옆으로 가져야 되죠. 플롯 레프트고요, 플롯 레프트고요, 플롯 레프트. 일단 똑같이 써봅니다. 자, 똑같이 썼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결과를 먼저 보고 다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랑 거의 같고 약간의 수치만 다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했어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상하죠? 위에 것까지 같이 바뀌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의 아이와 밑의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의 아이는 아티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우리의 개념적으로 보자면 아티클 안에 들어있는 이름으로 쓰시면 얘는 정리가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아이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 법칙에 의해서 얘는 건드릴 수가 없죠. 위에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이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잡아서 써주면 얘는 얘네끼리 따로 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별도로 구분이 될 거고 첫 번째 아이만 높이가 300이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450이라고 명확하게 써주면 긴 바가 생기고 짧은 아이, 짧고 긴 아이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일단 색깔만 다르게 쓸게요. 자, 좀 붉은색 썼고요. 그럼 붉은색 처리됐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 01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명령 하나만 쓰시면 돼요. 얘가 먼저 있는 아이잖아요. 먼저 있는 아이를, 얘가 아니구나. 자, 먼저 있는 아이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배치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 바로? 맞아요. 플로라이트예요. 플로라이트라는 명령어 하나만 주면 알아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단
이거 매우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매우. 왜냐면 자, 코드는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위에서부터 HTML 순서대로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읽는 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읽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헤더에 있는 내용을 쭉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끝나면 바로 밑에는 여기를 읽을 거고, 끝나면 일로 와서 내용 읽겠죠. 끝나면 여기 내용 읽을 거고, 끝나면 읽을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요거. 자, 동일하겠죠? 여기서도 끝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내용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로 와서 내용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읽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끝에서. 일로 갈까요? 아니요. HTML 문서 이쪽에 있어요. 이쪽을 먼저 읽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읽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읽을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로그인 영역을 오른쪽에 배치를 해놨어요. 왜? 마우스 오른손잡이에 있으니까 여기 먼저 편하게 쓰라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여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를 먼저 읽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플로라이트를 통해서 먼저 쓸 거라면 말 그대로 의도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상황일 때는 지금처럼 쓰는 게 맞습니다. 쓰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HTML 상으로 얘가 뒤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2, 3, 1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실제 결과물의 작업물은 모양 신경 쓰지 마시고 얘 읽고 그 다음에 얘를 읽어 나가겠죠. 네. 이걸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모양이 희한하게 틀어집니다. 당연하겠죠. 플롯은 뭐예요? 얘 옆으로 얘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고, 밑으로 떨어진 이 아이의 옆으로 배치가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를 메우려면 여러분들은 마진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진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진이 뭐예요? 사이에 들어있는 이 공간을 뭔가 처리하는 기능이죠.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공간을 처리하는 게 공간을 더 벌리거나 위치를 이동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당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른 공간을 처리할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어디로? 위로만 공간을 뭐 하겠다?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겠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줄이는 명령어가 뭐고 위로만 처리하는 게 뭘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ML에서 일단 순서상으로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얘가 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뜯어서 뒤쪽으로 보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넘버링으로 이름을 하거나 뭐 레프트, 라이트라는 이름의 클래스 네임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의도해서 한 거지만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레프트, 뭐 탑 이렇게 써보면 탑에 있는 클래스 네임은 탑인데 실제 위치는 제일 아래가 있다거나 클래스 이름은 레프트인데 실제로는 오른쪽에 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헷갈린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 CSS에서 자, 라이트 썼고요. 얘는 이제 사실은 레프트 써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마진이라는 개념인데요. 마진을 자, 여백을 뭔가 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어디를 위를 주겠다 대시 탑
위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150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150만큼 뭔가를 더 수행하겠어 라고 명령어를 줍니다. 이때 150만큼 더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위에서부터 150만큼 더 떨어지겠다 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겠다 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떨어지는 거에 반대로 할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하겠다 라고 유추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상으로 X, Y축으로 놓고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픽은 마이너스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붙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올라가서 배치가 됩니다. 자, 조금 더 까다로운 코드가 되었죠.